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이 남자가 내게 많이 그리고 먼저 연락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이 어느 순간 줄어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연락 문제로 고민 있어? 헤어져 그냥. 이거는 제3자 입장이니까 쉽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연락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안 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속상하고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줄이는 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연락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워우, 진정하세요. 연락 원하는 만큼 받게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불을 지피는 단계입니다. 거의 연락 없던 사람을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2부는 타고 있는 불이 더 활활 타게 만드는 단계예요.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었으면 이후에는 그 텐션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1부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줄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네틸라민 호르몬이라는 녀석과 남자의 모노테스킹 특성 때문입니다. 복잡해. 엄청 쉽게 설명해 줄게요. 페네틸라민 호르몬은 한마디로 첫눈에 반했어 호르몬이에요. 실제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기만 해도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호르몬의 효과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관계없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해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걔한테 설레진 않지만 연락에 이렇게 애가 탄다고요. 이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남자와 여자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여자는 사랑을 관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남자는 사랑을 신뢰를 받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설명을 적용해보면 남자가 관계 초반, 그러니까 사귀기 전하고 사귄 직후는 아직 페네틸라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자와 하는 모든 것이 설레고 좋기 때문에 연락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페네틸라민 호르몬이 사라지고 나면 여자는 자신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관심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락을 가지고 남자의 관심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연락이 관심이 되고 곧 관심은 사랑을 대표하게 돼서 연락의 횟수가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 지표가 돼버리는 거죠. 남자는 다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자의 페네틸라민 호르몬의 영향이 사라지면 남자는 여자에게 신뢰를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전 여자인데 저도 신뢰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신뢰란 거짓말 안 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가 원하는 신뢰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믿어 라고 말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위해, 사업가라면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갑자기 일에 더 몰두한다거나 결혼 후에 미친 듯이 워커홀릭이 되는 것도 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 우리 오빠 능력 짱이다, 오빠 진짜 믿음직하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남자의 모노테스킹 특성과 맞물려 버려요. 모노테스킹은 멀티태스킹의 반대말인데요. 이 말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초반에는 페네틸라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자 눈에 사랑하는 여자밖에 보이지 않고 그 여자에 집중하다가 페네틸라민 호르몬이 사라지면 이제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려면 내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다 보면 일에 몰두하게 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 연락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랑하면 연락을 많이 한다는 말은 여자한테는 당연한 말이지만 남자한테는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연락을 잘하지 않겠죠. 하지만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를 받고 싶어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신뢰받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여자는 일에 몰두해 연락이 없는 그를 보며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며 질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 연락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받는 것으로 사랑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사랑 받으셔야죠. 제가 앞서 설명한 건 우선 남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남자가 주기적으로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간단합니다. 신뢰라는 당근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시나요? 받습니다. 개에게 맛있는 사료를 줍니다. 맛있는 사료를 먹은 개는 다음날 똑같이 맛있는 사료를 보고 침을 흘리게 되죠. 이때 사료를 주면서 짝짝짝 이리 온 이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시다.
하루, 이틀, 며칠을 반복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료를 주지 않고 짝짝짝 이리 온 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료를 주는 줄 알고 걔는 침을 질질 흘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남자한테 내일 일 끝나고 연락 줄래? 줄 거 있어 라고 카톡을 보내요. 일이 끝난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와,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나한테 바로 연락 준 거야? 어우, 진짜 내 남친밖에 없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까 내가 오빠 믿는 거지. 뭐지? 싶은 남자가 물어봐요. 줄 거 있다는 거 뭐야? 여자가 말합니다. 사랑해.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한 남자는 벙 쪄요. 뭐지? 술 마셨나? 그래도 기분은 좋네. 다음날 남자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카톡을 봐요. 여자친구가 카톡을 또 보내놨네요. 남자친구가 바로 전화를 걸어 말하죠. 연락했었어? 나 방금 일 끝났어. 그랬더니 또 여자가 어제랑 텐션이 비슷하게 어우 그렇구나 고생했어 내 남친. 그나저나 또 일 끝나자마자 나한테 연락한 거야? 오구오구 기특해라. 역시 오빠 믿고 만나길 잘했다니까. 일도 열심히 해. 연락도 잘 줘. 이렇게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요. 그러면 남자의 머릿속에는 일이 끝나고 여자에게 연락을 하면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신뢰라는 사랑을 듬뿍 얻었다는 것을 뇌에 저장하게 되고 일이 끝나면 여자의 선톡이 없더라도 여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여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침을 질질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이에요. 단 이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는 이 순간에는 연락을 받고 싶다는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들기 10분 전에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 또는 연락이 중단되기 전에는 나 일 시작해 나 친구 만났어 등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는 연락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이때 기준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파블로프의 개한테 사료를 주면서 하루는 이리온 하면서 주고 하루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고 하루는 뽀뽀 하면서 주면 이리온 할 때 침을 덜 흘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연락 한번 받겠다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해? 여러분 여자인 당신이 남자의 연락을 받지 못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식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남자도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그녀가 나를 사랑해줄까? 나를 믿고 의지해줄까? 나를 버리고 더 능력 좋은 놈한테 가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가장 많은 커플들이 겪는 최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잠들기 전에 연락도 안 할 수가 있어? 야 어떻게 6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어? 날 사랑하는 만큼 연락하는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연락이 사랑이 맞나? 싶으면서도 당신을 좋아하니까 연락을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봐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서 안 했네. 바빴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못 믿겠다. 이 커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연락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자, 그것을 맞춰주려는 남자, 둘 사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을 잘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안 그래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남자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면 채찍 말고 달달한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 내가 원하는 일정 순간에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연락에 대해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2부 내용이 더 좋습니다. 연락에 대해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는 특정 순간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연락 오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솔직히 1부 내용 연락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 만드느라 2주 걸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죠. 자 2부 들어갑니다. 1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여성은 관심을 원하고 남자는 신뢰를 원한다. 2부에서는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성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한다. 즉 연락이라는 것을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락이라는 것을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 문제로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남자친구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의 연락은요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대화할 수 있는 수단, 서로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 만남 약속을 잡기 위해 하는 수단. 여성의 입장에서는 연락을 함으로써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는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냥 연락을 받은 거지 당신한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초반에는 왜 그렇게 연락을 잘했어요? 당신이랑 얼굴 보고 만나고 싶으니까. 그 남자한테 연락은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연락을 해야 약속을 잡고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안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만약 항상 둘이 데이트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 그러면 어때요? 이미 남자는 연락이라는 수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 전이라든지 2시간 전에 오늘은 어디서 볼래? 이거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또는 여자친구의 스케줄을
시절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언제 일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다면, 심지어 그날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자친구 일과가 끝났다 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면 굳이 연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한 연락만 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연락을 수단으로 여기는 남자가 여성이 만족할 만큼 연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연락을 지속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말이 쉽지 어떻게 연락을 지속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 공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연락은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수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뭐해? 나 지금 회수 중이야. 너는? 나 지금 버스 기다려. 그렇구나. 점점점. 목적 달성 끝. 서로 뭐 하는지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일상 공유에 초점을 맞춰놓고 상대가 연락을 안 한다고 날 궁금해하지 않는 거냐고 뭐라 하면은 상대는 벙 찌는 겁니다. 아니 할 말이 있어야 하지. 목적 달성을 이미 해버렸는데 말이야. 연락이 수단인 남자에게 일상 공유 카톡은 연락 절단기다. 그럼 일상 공유 말고 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일상 공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서로 알아가기 위한 연락을 하라니까 막 경찰 조사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은 몇 명이세요? 3명. 취미는요? 등산, 헬스. 이건 취조잖아요.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목표는 뭔지, 꿈이 뭔지,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은 뭐가 있는지 알아갈 게 얼마나 많아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 창구가 돼요. 수단이 아니라 오락거리로 바뀐다는 거죠. 재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귀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상대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 그래서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을 안 하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을 꺼내기에도 애매합니다. 이러면 연락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업무 보고가 되는 거예요. 저 일어났습니다. 저 일하러 갈게요. 저 점심 먹었어요. 연락이 수단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미가 없어. 업무의 연속이야. 연락을 할 때 내 생각과 감정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들이 오고 가야 연락도 재미가 있고, 나도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상대방도 더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렇게 삐죽거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락을 재미로 하나? 사랑하면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은 상대방이 연락을 잘 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연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되라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락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부에서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2부 중간까지는 그 사람이 나와의 연락을 찾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 연락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카톡창을 불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은 내가 지금 연락에 쏟고 있는 노력의 에너지를 나에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연락 문제를 다루는 많은 영상들에서 바쁘게 살아라, 연락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냅둬라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처럼 들리시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바쁘게 살고 연락에 신경 끄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더 무신경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연락은 수단이에요. 근데 내가 바쁘게 살고 연락에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씨구나 좋네 하면서 더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도 바쁘니까, 여자친구도 연락에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되게 잘 맞네 하면서 본인도 연락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연락이 사랑 측정 도구란 말이에요. 연락을 사랑 측정 도구로 여기는 사람한테 바쁘게 살아라, 연락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은 그냥 사랑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죠. 결국엔 내가 바쁜 거, 내가 연락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은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더 하게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했죠? 매일 일정한 순간에 나한테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연락할 때에는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 목표와 꿈 이야기,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 등등 생각과 감정이 오가는 소통을 해서 남자친구가 나랑 연락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빠져서 내 삶에 집중할 때 남자친구가 나랑 연락하고 싶어서 카톡 폭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밀당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밀고 당기기 하는 게 아니라 당기고 멈추는 겁니다. 잘 만나고 있던 연애도 망치는 행동들이 뭐가 있냐면 상대방한테 연락 더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 왔는데 일부러 답장 늦게 하고 밀당하고 바쁘게 사는 척하고, 근데 실상 나는 연락을 엄청 받고 싶어해. 내가 바쁘게 산다고 안 오던 연락이 오던가요? 내가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한다고 신경 안 써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내 멘탈만 망가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빠서 연락이 없는 건지 관계 우위를 만들려고 이상한 밀당을 하는 건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대방도 나랑 연락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발현될 수 있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도 나랑 대화하는 게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나도 연락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삶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하고 연락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미 연락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는 걸 너무 즐거워할 때, 그때 에너지를 내 삶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순서다. 어떤 특정 순간에 먼저 연락 오는 패턴이 없다면 그 패턴부터 신뢰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 감정 공유 연락으로 연락 지속성을 높이고 마지막에 내 삶에 집중하는 거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누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 또한 연애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연애, 사랑,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게 인생 전반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좌우되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연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락만 해결되면 될까요? 제가 거의 8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요, 정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연락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나만 애쓰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분께는 제 연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연락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 제가 판매하고 있는 유료 연애 강의 중에서 한 강 분량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 강의는 단순히 뇌과학이나 심리학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애를 잘하게 되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가져오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은 나 중심의 연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바쁘게만 살고 연락에 무신경하다고 해서 연락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안함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연락을 많이 받고 내 불안이 완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나도 내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연애에서 내면의 힘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바꾸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15시간 분량의 내용이지만 정말 많은 책과 저의 경험, 저의 시행착오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여성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연애 트레이닝 할 때 다른 분들 코칭했던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연애 강의가 아니라 제 8년의 노하우를 구매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강의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수강생 전용 단톡방이 운영됩니다. 여기서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고민 상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제가 채널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구매 후에 구독 인증을 하신 100명의 회원분께는 전자책 좋은 남자 구별하는 방법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매하시면 평생 시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연애 패턴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행복한 연애와 관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애쓰는 연애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이렇게 강의 홍보를 했음에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알게 된 분들 한 명이라도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사랑학자예요. 학자란 뭐냐면 배우는 걸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의 도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듣는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우고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딸에게 말해주고 싶은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는 사랑학자 해피헤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